안녕하십니까. 35사략의 저자 김허균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오자서 얘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어야 될 텐데 아직도 제가 좀 부족하죠.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 예고편에서도 지난 시간 예고편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것을 제가 감추었었죠.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그 주인공은 바로 인상여와 연파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는 춘추시대가 지나고 전국시대에 들었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상여와 연파라는 장군의 얘기는 어떤 얘기로 시작이 되냐면요, 우리가 구슬 중에서 아주 최고로 아름다운 구슬을 완벽한 구슬이다라고 하죠. 이 용어가 생겨나게 된 바로 그 배경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완벽은 화씨의 벽이라고도 하죠. 그 시절에 가장 뛰어난 옥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조나라 때 조나라의 무령왕은요, 아무래도 그 조나라의 위치가 북쪽 오랑캐들과 경계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 오랑캐들의 전투 방식이나 그들의 무기체계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졌겠죠. 오랑캐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먹고 있는 육포 꾸러미 하나, 물통 하나, 꾸러미 하나 말에 싣고 아주 전국을 다 누비면서 그들의 반어령 칼로 무참하게 도륙을 내죠. 그 전술을 바로 벤치마킹 한다고 그러죠. 조나라의 무령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무령왕은 처음으로 오랑캐들이 하고 있는 기마병을 한번 육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고 있던 갑옷이나 이런 것도, 무거운 것들은 전부 잘라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원피스를 투피스로 바꾸는 그런 체계로 갑옷이나 무기는 또 가볍고 경량화시켜서 전투를 하는 그런 전술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무령왕이 한참 무령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노장 연파 장군이었습니다. 연파 장군은 다른 대신들이 많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무령왕의 경량화돼서는 그 강병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후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또 책략가로서 활동한 사람은 바로 인상여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인상여라는 사람은 조나라 해문왕 시대에 목현이라는 사람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비석격이겠죠. 아니면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인상여는 실제로 목현의 책사로서 목현의 어려웠던 그런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그 지혜로서 극복을 하게 하는 아주 책사로서 잘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현이 나중에 무령왕의 인상여를 소개하고 인상여가 바로 이제 무령왕의 책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조나라의 화씨의 벽이라고는 엄청난 보물이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그 조나라 바로 옆에 있는 당시 진나라는 전국시대에서 가장 힘이 세고 완력이 세던 나라였습니다. 진나라의 소양왕이 그 화씨의 벽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라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신을 보내서 내가 우리 진나라에 읍성 15개를 줄 테니 그 화씨의 벽 옥을 나에게 줘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조나라에서는 걱정이죠. 이거를 안 주자니 진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것이고, 주자니 너무 아깝고, 그리고 또 그의 약속을 그가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것을 보장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성 15개면 옥을 줘도 되냐 마냐 대신들 사이에서 옥신각신할 때, 그때 인상여가 좋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사신으로 가서 그 성을 15개 읍성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옥을 다시 돌려갖고 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조나라의 인상여가 진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 완벽한 화씨의 벽을 들고 갔던 거죠. 그리고 진나라의 소양왕은 이제 완전히 그 화씨의 벽을
받은 그 기분에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인상여에게 15읍을 주겠다고 한 약속은 말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무기들의 춤을 칭찬하고 자기들이 힘이 어떻고 권력이 어떻고 자기 나라의 권력만 부추기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15읍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인상이한테 주는 거죠. 인상이 너는 아무 소리지 말고 이 옥을 바쳤으니 내가 당분간 니네 나라에 침입하지 않을 테니까 너는 그냥 돌아가라 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인상해가 기지를 발휘했던 거죠. 왕이시여, 그 옥에는 저만 알고 있는 아주 작은 흠집 하나가 있습니다. 그 흠집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 잘 보십시오 하고 소양왕에게 그 옥을 받았습니다. 그 흠집을 찾는 척 하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그 궁중의 기둥에 바짝 다가서서 자기 머리 위로 옥을 딱 들어 올리고 큰 소리로 소양왕에게 꾸짖는 것입니다. 여태 진목공 이래 여태까지 군주가 신하에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킨 예는 한 번도 없었다. 소양왕, 당신도 우리 조나라에 약속을 하고 전혀 약속 지킬 생각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이 옥을 이 자리에서 깨부시든지 아니면 당신이 약속한 15음락을 받아서 가든지 해야겠다 하면서 서슬퍼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주변의 많은 가신들이 인상여를 죽여버리자고 막 간언을 하였죠. 그러나 소양왕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사신을 죽이면 자기 자신이 아주 옹졸하고 속이 좁은 인간으로 정평이 날 것 같은 생각에 달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 의견을 얘기해봐라. 그래서 인상여는 앞으로 5일 후에 내가 이 옥을 가지고 다시 아련을 할 테니 나는 이 궁에 머물겠다. 그러니 15음락을 먼저 우리 조나라에게 떼어주시면 그때 옥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옥을 받으실 때는 목욕 재개하고 저희 사신을 극진히 대하는 예우를 갖추도록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기세에 눌린 소양왕이 그럼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5일 후 그 사이에 인상여는 자기의 종을 시켜서 그 화씨의 벽을 조나라로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소양왕은 정말로 목욕 재개하고 사신을 맞이하는 그 예를 다하여 인상여를 딱 맞이했습니다. 인상여, 그 화씨의 벽을 이제 내놓으시게 내가 당신 말대로 했으니 인상여가 다시 큰 소리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화씨의 벽을 그 옥을 받으면 나를 해하고 또 15음락을 안 줄 건 뻔한 사실인데 내가 화씨의 벽을 내 손에 갖고 있겠느냐. 나는 이미 조나라로 빼돌렸다. 그러니 나를 이 자리에서 당신의 검으로 목을 베든지 아니면 15음락을 나에게 주고 문서를 주고 다음에 내가 화씨의 벽을 갖다 당신께 바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였습니다. 소양왕은 인상의 기지에 주눅이 들었죠. 그리고 후회를 했겠죠. 저 화씨의 벽은 나중에 내가 내 손에 못 들어오는 그러나 나중에 반드시 내가 힘으로 빼앗아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대인의 기지를 발휘하듯이 껄껄껄 웃으며 인상여를 극진히 대접해서 조나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여는 조나라로 돌아오면서 바로 조나라의 왕에게 당신 같은 책략가가 바로 우리 조나라를 살렸으니 거기서 이제 농공 행상을 따져서 벼슬을 올려주게 됩니다. 즉 오늘날의 총리의 자리까지 인상여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소양왕이 인상여만을 부른 게 아닙니다. 저놈들이 저럴 때 조나라의 왕까지 제거해 버려야겠다. 그러한 책략을 가지고 다시 조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왕과 인상여가 같이 진나라의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국경선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이때 인상여도 그 왕과 머리를 맞대고 다시 국경에 나가게 됩니다. 인상여는 그때 이미 자기는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왕에게는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그런 문서를 다 작성하게 하고 자기도 가손과 식솔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못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훌륭한 장군이었던 연파 장군에게 국경에서 대기를 시켜서 왕과 내가 죽게 되면 바로 전투를 벌이라고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놓고
진나라의 왕을 면접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나라의 왕이 그 자리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슬슬 조나라를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조나라 왕에게 자기가 노래를 부르며 검은고를 한번 연주해보라 시켰던 겁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어떻게 한나라의 왕에게 검은고 연주를 시키고 완전히 깔보고 하는 그런 일을 시킨 겁니다. 이때 인상여가 딱 나서서 완전히 군중들을 제압하는 목소리로 조나라의 왕에게 검은고를 타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하면 진나라의 왕께서는 제가 노래를 부를 테니 북을 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양왕은 깜짝 놀랐죠. 아니 저놈이 또 바로 인상여는 대담하게도 자기 주군을 능멸한 진나라의 소양왕을 거꾸로 능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진나라의 소양왕은 그의 기지에 다시 한번 밀리면서 껄껄 웃고 좋은 분위기에서 회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상여의 그런 담대한 행동으로 왕과 인상여가 협상을 잘하고 되돌아올 수 있었고 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연파도 전투를 벌이지 않고 양 국가가 깨끗이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조나라에 돌아온 인상여는 이제 상경이라는 총리보다도 더 높은 벼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파라는 장군은 인상여가 자기보다도 나이가 훨씬 어린 아이가 자기는 국경 이런 데서 전투를 엄청 하면서 여기저기 칼에 베이고 활에 베이고 하는 화살촉에 베이고 하는 그런 상처를 입으면서 겨우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앉았는데 인상여는 두 번의 회담에서 상경의 자리에 앉았으니 은근히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가끔씩 술 한잔을 하면 내가 저 인상여란 놈을 한번 언제는 망신을 주고 말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인상여는 이 연파 장군이 국정에 나온다고 하면 일부러 꾀병을 앓으면서 연파 장군과 마주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연파 장군의 마차가 왔다 그러면 자기가 지나가던 길도 피해서 다른 데로 달아나 버리고 연파의 염자만 들어도 뒤돌아서 도망가 버리고 하는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니 어째서 연파 장군을 그렇게 무서워하십니까? 왜 피하십니까? 하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인상여가 자기 신하들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 진나라가 우리 조나라를 치지 못하는 깜보지 못하고 치지 못하는 이유에는 저 연파 장군이 있고 나 인상여가 있어서인데 어찌 내가 진나라의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내가 연파 장군을 무서워하겠느냐. 아니다. 연파가 있고 내가 있어야 우리 조나라가 견딜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하는 행동을 가볍게 보지 말아라. 이 얘기가 다시 연파 장군의 저택에 흘러들어가게 됐습니다. 연파 장군은 꺼이꺼이 울면서 자기의 속좁음을 타다고 위통을 벗고 가시나무 장작을 등에 지고 연파 장군은 인상여 장군에게 자기의 속좁음을 사죄해달라고 죄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때 인상여는 연파 장군을 극진히 모시면서 그를 채찍을 주거나 벌을 준 것이 아니라 둘이 밤새 술을 마시면서 서로 정담을 나누는 얘기만 왔다 갔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가 그 국력을 유지하고 힘을 발휘하려면 인상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알아줄 수 있는 연파와 같은 장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고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대를 알아주고 상대의 힘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야말로 그 국가는 굳건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인상여와 연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둘이 조나라를 이끌어갈 때는 그야말로 그 거대한 진나라도 조나라를 함부로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나라가 결국에는 인상여가 병이 들어 죽기 전에 조나라의 해문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어떤 전쟁이 있든 간에 총대장은 연파 장군을 내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나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네
그런 해문왕은 젊은 장군들 중에서 패기가 있고 한 그런 장군들을 기용을 했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전투에서 쑥대밭이 되었고, 그런 일이 있은 후 20년 이내에 결국 조나라는 진나라에게 멸망하는 그런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해문왕도 그랬겠죠. 아, 인상여의 그 충언을 듣지 않은 나의 잘못이다 라고 늦게 깨우치고 아파했겠죠. 자, 국가의 안위는 튼튼할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 시사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세계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 오늘날의 미국과 소련, 러시아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평화로운 시기일 뿐이지, 러시아와 미국도 언젠가는 자국의 이익에 반하면 우리 한국을 버릴 수도 있고 저 중국을 버릴 수도 있고 어떤 계책이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국력을 키워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혹시 제가 신중치 못한 인물이라는 얘기를 들을지언정 저는 우리나라도 반드시 핵을 갖고 있어야만이 영원히 국가로서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핵은 나쁜 거겠죠. 그러나 시장에서의 건달 패거리들도 힘이 있을 때 그 권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넘보지 못하지, 힘이 없으면 아무리 공자 맹자라도 다른 이들이 완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파와 인상여가 지켜낸 조나라의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제가 35사략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고 제가 느낀 바가 많다는 그 비밀의 인물이 바로 인상여와 연파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연파와 인상여의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춘추와 전국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면서 진나라를 통일한 시황제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해드렸기 때문에 그 이어서 진나라가 와해가 되고 한나라가 들어서는 인물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신과 소아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 한 번 더 깊이 새기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신과 소아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위대인물 저자 35사략을 밤낮으로 연구한 저자 김허균이가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